김 주장님, 거기 가서 펜슬이나 말뚝이나 뭐 사람들 지나가지 못하게 통행을 방해하죠. 그리고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통행 치료권을 전부 신청해서 전부 통행료를 받도록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오늘은 소액 경매 물건 중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도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로란 인간이나 차가 지나다니는 비교적 큰 길을 정의한 용어입니다. 즉, 자유롭게 통행하는 토지를 이야기하게 되죠. 도로 투자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일반 부동산 대비 세금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도로를 매입하게 된다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주택수 포함도 제외되게 됩니다. 단 무작정 싸다고 매입한다면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4가지 원칙을 지켜서 도로를 매입한다면 보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 투자 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4가지 추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투자에 있어 첫 번째 추구 전략은 주변 신축이 가능한 토지를 사전에 매입 후 도로를 추가로 확보한 후 건축 허가를 득하여 완제품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디벨롭이라고 부르며 부동산 투자의 정점에 있는 투자 방식이죠. 하지만 수많은 경험과 공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치명적인 리스크를 만들 수도 있죠. 자, 그 외 도로 투자 두 번째 추구 전략은 내가 신축할 토지를 사전에 매입하지 못했다면 해당 도로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파악하여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입하는 전략입니다. 우선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도로 물건 주변 토지들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도로 사용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를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혹은 해당 도로를 필요로 한 건축주에게 지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죠. 그럼 해당 토지 지주에게 소장이 도착하고 이때 연락이 오면 적절한 가격에 매도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도로 투자 세 번째 추구 전략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 방식입니다. 해당 방법은 도로 물건지 주변에 재개발 이슈로 인해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을 득할 수 있게 되죠. 일반 토지 대비 도로를 보유한다면 수익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일반 토지세 대비 도로는 통상 2분의 1 가격 혹은 3분의 1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이죠. 현재도 여러 재개발 지역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만약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가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 있다면 우리 대장TV 멘티분들은 경매가 아니더라도 공인중개사에 방문해서 보다 저렴하게 나온 도로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체크하기도 하죠. 단 분양권, 즉 딱지를 받으려면 보유한 도로 부지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됩니다. 서울시 기준은 9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그 외 부산의 경우는 6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재개발의 부지의 조합원 자격으로 신규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 지자체 조례마다 분양권 지급 면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입찰 전 사전에 미리 체크하고 입찰하셔야 합니다. 통상 한 필지 면적이 부족하다면 다수의 필지를 합해서 요건을 충족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내 필지가 누군가에게는 필요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단 자격 미달 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도로 투자 출구 전략 네 번째는 미불 용지, 즉 미지급 용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 매입한 도로인데 아직 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주지 못한 토지들이 있죠. 통상 공익 목적으로 토지들은 도로 계획이 먼저 세워지고 보상이 나간 후 아스팔트가 깔리는 게 맞는데 보상이 지연되는 시점에 소유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매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 금액보다 저렴하게 낙찰 후 수익을 만들 수도 있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도로가 공익사업 용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연 발생이나 개인 땅에 건축을 하기 위해 임의로 도로를 만든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꼭 경매 입찰 전에 각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문의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혹은 보상 시점과 정확한 보상 금액을 필수적으로 체크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액도로 투자 시 필수적인 4가지 출구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 세 번째, 재개발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도로가 현재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해당 경매 물건을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황상을 물건을 검토하며 재개발 여지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저와 물건지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물건 위치는 인천 계양구에 위치해 있으면서 물건 종별은 도로입니다. 전체 면적 약 29평 중에서 약 5평이 지분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 1,500만원부터 시작하는 신권 물건이죠. 지분 물건으로서 특별 매각 조건이 붙게 됩니다. 즉,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야, 이거 싸게 잘 낙찰받아도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가 들어오면 괜히 헛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가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고 지나치거나 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도 지분 물건을 투자할 때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 때문에 입찰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물건에 대해서 가치가 높다면 소신 있게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을 막상 보다 보니까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현황상은 지금 골목길로 쓰고 있죠. 골목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로 시작점은 자, 여기 골목길, 여기 시작부터 저 끝까지 마지막 집이 있는 데까지가 경매 물건의 29평에 대한 도로의 물건입니다. 이 중에 5평 지분만 나온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용 수익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통상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해당 골목길에 5평은 내 땅이니까 통행을 방해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지료를 받을 수 있겠다,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겠다,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구체화적으로 말씀드리면, 김 시장님 거기 가서 펜슬이나 말뚝이나 뭐 사람들 지나가지 못하게 통행을 방해하죠. 그리고 지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통행 지료권을 전부 신청해서 전부 통행료를 받도록 하시죠. 자, 해당 토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감정가 대비 약 3%의 지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세대 가구들 보니까 약 5가구 이상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임대료 5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월 50만 원씩 12개월이면 얼마죠? 600만 원입니다. 그렇게 3년 정도만 운영하면 제가 매입한 감정가 1,500만 원을 전부 넘게 되죠. 풀피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전액 회수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황상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도로를 막아서 지료나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해당 도로를, 골목길을 막아서 펜스를 두르거나 뭐 이렇게 장애물을 설치해서 사람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일반 도로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법상 사도는 소유권보다 사용 수익화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장TV 모든 시청자분들도 이런 도로나 골목길을 낙찰받아서 통행을 방해해서 수익을 얻겠다, 이런 잘못된 상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해당 물건은 현재 주변이 다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 반경 섹터 전체가 전부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 외에 여 반대편 아파트들도 전체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물건지에 오다 보니까 조합 사무실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즉,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기 이거 우영아파트 재건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영아파트는 언제 관리 처분 인가하나요? 내년 후반쯤이요. 아, 내년 후반쯤에요? 아, 내후년 23년 초에 이주 계획이 있어요. 이주 계획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세대수가 좀 늘어나죠? 많이는 안 늘어나요. 워낙 세대수가 295세대예요. 새 네네. 아파트가. 아. 근데 새로 짓는 게 322세 1세대,
그 정도. 아, 그 정도? 예, 일반 분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이제 중간에 다 청산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다 일반 분양으로 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단계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은 저기 정비계획 변경 신청 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승인이 나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이수건설이 확정됐고요. 이수건설이 화정되고요. 네, 네. 그럼 2주는 아직 아니죠? 2주는 계획대로 된다면 23년 초죠. 그거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아, 정해졌기 그거는 때문에. 거기는 이제 건축사 시행사랑 다 정해졌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여기가 하면은 조금 더 여기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긴 훨씬 하겠네. 낫겠죠. 여기 인프라가 훨씬 좋아지니까. 주변에 개발 호재가 뭐 조금 있나요? 작전 시장 쪽에도 얘기가 있고 뭐 그렇긴 한데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긴 하네요. 네. 여기가. 전반적으로 1억씩만 오르고 막 집값들이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빌라든 아파트든 뭐든 다 오르고 있거든요. 여기가. 야, 여기가요? 네네. 자, 여기까지 인천에 나와 있는 5평짜리 도로 현황상 골목길이죠. 해당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주변이 전부 다 노후된 지역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향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호재성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주변 토지 시세는 평당 한 800만 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해당 경매 물건은 지분 물건이지만 5평의 감정가 1,500만 원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보면 단순 토지 가격으로는 평당 500만 원 정도가 저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은 아직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상태이니까 1회나 2회 정도 유찰된 상태에서 안전마진을 좀 더 확보한 후 보다 긴 호흡으로 안전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정확한 출구 전략 없이 도로 혹은 골목길을 단순히 싸다고 낙찰받으면 사용 수익화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도로를 낙찰받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피해를 줘갖고 수익을 얻는 행위, 즉 남을 불편하게 해서 남을 피해줘서 얻는 그런 수익들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에게도 피해가 돌아온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원칙은 저평가된 부동산을 매입해서 실소비자들에게, 실수요자들에게 호감적인 부동산으로 만들어서 매수자, 매도자 전부 만족한 형태로 투자가 마무리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투자의 인사이트가 키워지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성공을 하는 비법이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비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당장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잘게 잘라서 오늘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요령을 피지 않고 당장 실행할 때 비로소 성공에 좀 더 가까워진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